자, 1학기 마지막 디딤 영상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동영상에서 배울 것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입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헌법재판소가 뭔지 살펴봅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서울에 딱 하나 있고요. 모든 나라에 다 있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없는 나라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들을 대법원에서 담당을 합니다. 자, 그럼 헌법재판소의 조직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을 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합니다. 3명은 대통령이 지명을 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서 3명씩 각각 나눠 뽑는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이 3명씩 이렇게 지명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여기서 임명한다는 건 대통령이 임명할지 안 할지 정말로 권한을 행사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임명장에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임기가 6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종류가 딱 5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특히 중요한 심판 중 하나가 위헌 법률 심판인데요. 이 위헌이라는 말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리죠. 자, 그런데 이 위헌 법률 심판은 언제 하는 심판이냐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하는 심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의 결과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냐 안 되냐 여기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고 있는데 법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 같아. 만약에 법이 문제면 이제 잘못된 법으로 그 사람을 처벌을 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 법이 옳은지 그른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는데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 위배되는지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이제 재판을 잠시 중단을 하고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이 헌법에 맞나요 안 맞나요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거죠. 신청은 누가 하냐면 신청은 재판관이 합니다. 판사가 신청합니다. 판사가 신청을 하는 거고 그러면 잠시 재판 일을 멈추고 위헌 법률 심판을 합니다. 위헌 법률 심판의 결과가 나오면 다시 재판이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럼 얼마 전에 있었던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낙곰수라는 그런 매체에서 활동하던 그 인터넷에서 방송하던 김어준, 주진우 이런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 뭐였냐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인들은 선거운동을 못해요.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 낙곰수 멤버들이 같은 낙곰수 김용민 옛날에 선거 나왔을 때 그 선거운동을 도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언론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이런 선거운동할 뭐 자유 이런 거를 과도하게 이제 제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판사가 위헌 법률 심판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서 재판관 7대2로 위헌이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재판에서 이제 무죄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7대2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자, 그러면 몇 명이 찬성을 해야 위헌이 되냐면 6명입니다. 6명이 위헌이다 그러면 이제 위헌 결정이 납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건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입니다. 자, 아까 같이 이런 재판 도중에 이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냐 안 위배되냐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재판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위헌 같아. 위헌 같은데 자, 그러면 판사가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판사가 안 해줘요. 위헌 법률 심판은 판사만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이걸 신청 안 해줄 때는 자기가 직접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원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wish, 바란다 이런 건데 심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뭐 소원술이라고도 그러는데 이렇게 위헌법률 심판이 기각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헌법소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소원의 내용은 사실 아까 앞에서 봤던 위헌법률 심판의 내용과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 살펴볼 것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헌법소원이라고 말을 하면 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신문기사에 아무 말 없이 헌법소원이라고 하면 거의 한 90%는 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헌법소원은 뭐냐?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하는 심판인데, 이제 국가가 기본권을 지켜줘야 되는데 때로는 기본권을 위협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실제로 했었던 사례는 이제 내가 피의자인데 이제 유치장에 화장실에 유치장이 아니었을 거예요. 형무소의 화장실에 칸막이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 칸막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건 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게 헌법소원인데 이거를 바로 잡아달라. 헌법재판소 생각해줘. 이거 잘못됐지. 이렇게 생각해줘. 요청하는 게 헌법소원인데 만약에 이 헌법소원이 통과가 되면 이제 그 국가기관이 하던 행위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헌법소원은 이제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어요. 다른 법률에 정해진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일단 우리 법률에 정해진 다른 식의 그런 절차를 먼저 밟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 아까 그런 형무소 얘기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항의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항의도 하고 민원도 넣어보고 이런 다른 식으로 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밟고 난 뒤에 헌법소원을 해야 합니다. 자, 왜 이런 단서 조항을 뒀냐? 왜 이런 걸 뒀냐? 자, 헌법재판관 딱 9명 뿐입니다. 정말 이제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법률, 민원 같은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민원으로 해결을 해야겠죠. 이런 다른 구제 절차를 밟고 난 뒤에 그래도 희정이 안 돼요. 그러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헌법소원은 누가 할까요?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 본인이 직접 하는 거겠죠. 다른 사람이 신청해 주지를 못해요. 누가 보니까 내 친구가 어디 국가기관에서 뭐 예를 들어 뭐 구청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친구 걸 내가 대신 신청해 주지 못해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헌법소원으로 인해서 바뀐 제도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당구장. 옛날에는 청소년들은 국가에서 출입을 막았습니다. 19금 출입 금지 구역이었어요. 그런데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도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청소년들의 행복 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 수업 시간에 다뤘던 헌법재판소 블로그 있죠. 거기에 만화들의 자세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세 가지 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은 세 가지 심판은 앞에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 탄핵 심판. 대표적인 게 딱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었죠. 이 탄핵 심판은 일단 신청은 국회에서 합니다. 국회에서 하는 건데 국회에서 뭐라는 거냐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고위공직자를 탄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탄핵은 뭐냐면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법률 위반을 했어요. 근데 그 법률 위반이 아주 중대한 법률 위반이에요. 이거 고위공직자로서는 해서 안 되는 그런 법률 위반인 거예요. 이런 경우 이 사람을 공직에서 쫓아내는 게 탄핵입니다. 이 탄핵 소추가 이렇게 제기를 하는 거죠. 탄핵해달라. 이거를 받은 자가 정말로 탄핵 받을 만하냐 아니냐 이거를 가리는 심판입니다. 역시 9명 중 6명이 탄핵 찬성을 하면 탄핵 대상이 됩니다.
근데 설령이 탄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 면제, 그러니까 무죄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단지 탄핵감이 아니다. 이것만 판단을 하는 거지.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법적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탄핵 심판 내용을 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 심판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 열린우리당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뭐 도움이 뭐 되고 싶다 할 수 있는 건 하고 싶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탄핵 제기를 한 건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거서 선거법 위반은 맞기는 한데 중대한 위반은 아니야. 그러니까 탄핵감 정도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핵 심판 면제라고 해서 민형사상 책임 면제는 아니다. 네. 자, 그리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이거 통합진보당 해산을 당했었죠. 신청하는 기관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이제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이거를 해산을 시켜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의뢰를 하는 건데요. 자, 이거 일단 이 제도 자체가 좀 특이한 제도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특이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당은 뭐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이제 우리 정당 민주적으로 활동하라고 보장을 해주잖아요. 정당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을 하면 안 되죠.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 복수정당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 이제 자유로운 정당 활동이 되도록 보장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 정당 문제 있는 것 같아요. 해산해 주세요. 하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한 제도인데 이 제도가 어디서 나온 제도냐면 그 독일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원래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이제 나치 같은 정당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이제 나치 같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정당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이런 생각에 힘입어서 위헌정당 해산심판이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법이 독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위헌정당 해산심판도 들여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위헌정당 해산은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최후의 수단이에요. 이 정당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아요. 이럴 때만 해산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한다. 사실상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 결과가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그런 많은 거기에 대한 찬성 반대의 의견이 있었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이나 의무에 대한 다툼.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국가기관끼리 싸워요. 예를 들어 뭐 교육부랑 그리고 뭐 문화체육관광부랑 서로 이게 네 일이다. 아니다.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네가 할 일이야.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국가기관끼리 싸우면 답이 없죠.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중재자가 되어준다는 소리입니다. 신청자는 여기 이 권한이나 의무에 대해서 다툼을 하고 있는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헌법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앞에 나온 그런 위헌정당 해산 그리고 헌법소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실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례를 보도록 하세요. 자, 이상입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